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수요일날 대구를 내려가는데 KTX를 타고, KTX가 앞뒤 좌석으로 블라인드가 하나예요. 창문을 이렇게 가리는. 그 햇빛이 비치는 창문 쪽이라서 햇빛이 이렇게 바로 얼굴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그 대전쯤을 갔더니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블라인드를 확 올리시는 거야. 부부 같은데? 그 햇빛이 확 들어오니까 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1시간 반 정도 부산 가시는 것 같아. 1시간 반 정도 이게 내리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리고 가재.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반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블라인드라는 게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확 내려버렸어. 나도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랬더니 이 젊은 분이 갑자기 뭐 아저씨 왜 그래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두 사람이 우산을 하나 들고 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근데 한 사람은 우산을 피자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비를 맞자고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비가 오면 우산을 피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비를 맞는 게 맞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러면 어차피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햇빛이 비친다는 거는 회사에서 블라인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햇빛을 가리라는 게 취지 같은데 나는 가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보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뭐 햇빛을 받으면 뭐 알레르기가 생기고 뭐 병이 있니? 그렇고 아니 나 너무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존댓말을 쓰면서 사장님은 성격 좀 고치셔야겠다. 되게 젊으신 분인데 그 성격 갖고 사회생활하면 안 되거든. 정말로. 그랬더니 갑자기 뭐 뜨끔했는지, 그랬더니 뭐 우리 사장님도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아 막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나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0대고 사회생활 대부분 끝나는 시점이고 우리 사장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햇빛만 안 받으면 되니까 반 정도 내리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자 그랬더니 뭐 그래요 모르고 막 하더라고. 뭐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내리는 표정을 봤더니 둘 다 완전히 뭐 표정들이 너무. 근데 나는 그 생각이었어. 우리 내렸잖아. 그 다음에 누가 탔을 거 아니야. 이거 블렌드 올려놨잖아. 그 탄 사람이 블렌드 또 내리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그 생각이 자, 쓸데없는 소리. 자, 갑니다. 아니 그분이 이렇게 등치가 컸으면 내가 같이 대응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작으시더라고. 농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내리는 게 맞아, 올리는 게 맞아? 햇빛이 비치면 내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특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자, 갑니다. 자, 제가 목을 좀 풀었고요. 자, 지난주에 요까지 했어요. 사치성. 편안하게 보시죠. 개인은 주된 근거지를 주소지. 법인은 영리법인이면 본점, 밑에 지점, 비영리법인이면 주사무소, 밑에 분사무소. 느낌만 기억하세요. 자, 과밀억제권역도 수도권이고 대도시도 수도권이에요. 그럼 수도권은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새로운 공장 등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새로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밀억제권하고 대도시가 양쪽 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인데 용어를 다른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빼요. 그게 대도시가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가 더 넓다? 과밀억제권역이 넓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스쳐 지나가듯만 공부를 하시고 강의 시간에만 강의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복습은 하지 마세요. 이거를 만약에 법조문에 있는 걸 내잖아요.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문제를 내요. 이 정도만.
자, 과밀억제권력인데 본점이나 주사무소란 단어가 보이죠? 요거는 기억할게요. 그럼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무슨 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 요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또는 지역별로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대도시 바깥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안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 매입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걸 중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 기억을 보시면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이 법인 설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휴면 법인은 옛날에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영업 실적이 없는 법인이에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를 못했어요. 이거를 외국계 기업이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걸 바꾼 겁니다. 이제는 휴면 법인도 중과에 들어가고, 다만 아무리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은행 업종 등이에요. 그럼 반드시 수도권 생활이 필요하죠. 이런 업종 등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업종 등을 물어보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업종 등이 법조문을 가면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죠.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왔던 것은 금융업종이에요. 은행업이나 뭐 할부 금융 같은, 그 다음에 뭐 참고 삼아 의료업종 같은 거, 그런 거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딱 3개만 기억할게요.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를 하고 휴면 법인도 중과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은행 업종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 3개만 딱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서 시험을 내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이건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걸 다 맞추자고 법전 능력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 출제된 적도 없고 그걸 공부할 수는 없거든. 10초. 자, 지난주 프린트요. 우리 첫 번째 주 아마 프린트.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취득세 2니까 두 번째 프린트네. 지난주 프린트. 오늘 거 말고. 계속 갖고 다니세요, 프린트. 오늘도 자료 하나 받으셨죠? 네. 지난주에 그거 우리 스승의 날 선물 받은 거, 그거 제가 그녀 갖다 줬거든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늘 가면 이거 한 번만 더 하래. 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는 뭐예요? 그날 찍었잖아요. 난 안 찍었잖아. 뭔 소리야? 저희가 찍은 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 저한테 꼭 줘야 돼요? 그녀가 좋아하실 거. 아, 그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녀는 저의 실물을 보는 걸 좋아하죠. 자, 시끄러워요. 자, 78번. 78번. 자, 프린터 찾으셨어요? 네.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거 보여야 되는데, 할부금융어. 보이세요? 그러면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중과 적용하지 않으니까. 오른지문. 자, 93번. 요거는 우리 책 뭐 굳이 안 봐도 되고 이미 체크되어 있으니까. 책 펴놓고 같이 보세요. 자, 93번. 대도시에서 설립 등을 하면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 맞네요? 자, 94번.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에요. 그러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 맞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냈어요. 최근에 많이 안 나와요.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여기 들어갑니다. 세율 특례. 자, 편안하게 앞에 보시죠. 요거 좀 제가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우리 5, 6월 달이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는 취득세를 따로 때렸어요. 이 취득세가 등기는 포함이 안 되고 경제적 가치 상승분에 관련된 취득세였습니다. 이게 1000분의 20, 2%로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2%를 중과 기준세율 법률 용어. 그리고 등기를 할 때 옛날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인 허가를 받았을 때 면허세라는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3개의 세금을 내다가 몇 년, 오래됐어요. 한 10년 훨씬 전에 2개로 이걸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했냐면 경제적 가치 부분 순수 취득세랑 소유권 등기 관련 등록세를 합쳐서 지금 배우는 취득세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개정되기 전 취득세는 등기가 포함이 안 된 취득세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라는 거, 이것만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을구에 관련된 등록세랑 면허세를 합쳐서 우리가 바로 배우는 등록 면허세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럼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상승 부분과 등기 파트가 합쳐진 세금인데 양쪽 다 대부분 충족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정상적인 표준세율로 세금을 때리면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공식은 유상거래 주택은 제외예요.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은 아니라 가정을 하시고요. 근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어. 뭐 가액이 초과되지 않고 지분 초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지금도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그럼 등기 파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면 되겠죠. 요 특례로 하는 게 있고, 반대로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있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을 할 필요가 없대 지금. 그러면은 지금도 경제적 가치. 그러면 요거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등기 파트부터. 이거죠. 취득 원인이 상속이에요. 그 물건이 농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38선으로 한 게 있죠. 1000분의 23. 그럼 2.3%죠. 오래전에는 2%로 세금을 따로 내고 0.3%로 세금을 따로 냈다고. 이제 합쳐서 2.3%인데 만약에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고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럼 그냥 표준세율이에요.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고 등기 파트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농지 앞에 이 말이 붙어야 돼요. 감면. 그래야 특례로 갑니다. 얘는 뭐냐면 부모님 소유 농지인데 자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같은 경제 공동체.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자녀는 같이 농사 짓던 농지를 상속받죠. 그럼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니까 이때 경제적 가치를 빼준다고. 등기 전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 파트만 세금을 때리니까 결국 이렇게 0.3%로 세금을 부과해요. 요 사례까지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고 그냥 주택을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이에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이거는 가족 명의로 주택 한 채예요. 이제 부모님만 갖고 있어. 자녀는 무주택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네. 그 무주택자 자녀는 상속받아야 되죠. 그때 경제적 가치를 빼준다고. 등기 파트만 세금 부과한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명했네. 상속, 감면 농지랑 1가구 1주택 관련 토지고요. 그 다음에 환매 등기. 등기자가 보이시죠? 그 무슨 작성은 필요하다? 등기부 작성은 필요한데 이게 민법에 따른 환매인데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넘겼어. 근데 매도자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대차도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환매라는 것은 아직은 최종 소유권 이전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세금을 못 때려요. 다만 외부에서 그 등기부를 봤을 때 이게 환매가 돼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환매가 되면 등기부의 등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이걸 배우셨어. 환매 등기는 뭐로 등기가 돼요? 부기 등기로 등기가 된다고. 갑자기 내가 똑똑해 보이네? 등기법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법인을 합병합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합칠 거야. A 회사는 200억, B 회사는 300억. 합치더라도 500억이죠? 경제적 가치는 똑같은데 등기부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 등기부는 제작사. 분할은 합병의 반대죠. 얘는 등기부 하나를 몇 개로 쪼개야 돼? 2개. 그런데 요거를 주의하세요. 본인 지분까지만 말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특례는. 그러면 5대 5인 공유 물건을 5대 5로 분할했을 때만 말해. 그러면은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잖아. 근데 등기부 하나를 몇 개로 쪼개야 돼? 2개. 등기부는 제작성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분까지 공유물을 분할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표준세율로 배웠단 말이에요. 분할해서 3. 그래서 1000분의 24. 근데 똑같은 조문이 세율 특례도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은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0을 빼야 돼.
실질적으로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똑같은 조문이 양쪽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준세율로 답을 해야 될 것이냐 세율 특례냐 고민이 되죠. 고민 안 하셔도 돼. 시험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하면 돼. 표준세율로 물어봤다면 그냥 1000분의 23으로 답을 하시고, 특례 파트에서 물어봤다면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0을 빼 특례,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당한 거죠. 오늘 제가 다시 보여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건축물을 이전했는데 가액 초과가 없는 건물 이전이에요. 그럼 가액 초과가 없는 이전이니까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잖아. 그런데 이전도 건축에 들어가죠. 등기부는 작성.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 파트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미 비과세할 때 문제 풀어봤거든.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건축물 이전은 비과세한다고 제가 시험 문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거기 대부분 다 틀렸잖아. 아니요. 비과세가 아니고 어디 파트는? 등기 파트는 세금 내야 되니까 취득세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어떤 가액 초과가 없고 지분 초과가 없대. 거기 당하지 마시라고. 비과세가 아니고 등기 파트는 세금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한 이후에 내가 공헌한 것을 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등기 전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이렇게 시작. 자, 봐봐요. 지금부터 좀 이따 우리가 사례 문제 연습을 할 텐데 요거 7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환상 속에서 해갖고 암기를 했죠. 근데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 속으로만 요렇게 하시면서 앞에 7글자만 적을게. 7글자가 환상, 합분, 이입 요렇게 7글자를 무조건 적는 습관을 드릴게요. 적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풀게요. 좀 이따. 그래야지 실수가 안 일어난다는 거. 자, 7음절만 시작. 환상, 합분, 이입. 그다음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 10초. 실력이 많이 올랐는데요? 다는 아니고 반응이 없네. 자, 반대로 가볼게요. 개수를 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네. 그럼 가액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경제적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개수를 했는데 면적도 증가됐네. 그러면 경제적 가치 상승도 있고 등기부도 고쳐되잖아. 이때는 특례가 아니고 지난주에 배웠던 표준세로 갑니다. 원시로 의지하잖아.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증축 등하고 개수로 건물 면적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부분은 원시로 의지해서 증가된 부분은 원시로 의지해서 표준세율 1000분의 28. 그래서 특례 대상 개수는 면적 증가가 없는 부분이에요. 면적 증가를 없는데 개수를 했어. 그럼 가액은 상승했죠. 근데 등기부는 고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중과 기준세율 특례. 자, 요거는 바로 배울 거예요. 한 3교시 정도에. 토지를 지목 변경하잖아요. 임야를 대지로 변경했어. 그럼 등기부에 임야라는 명칭을 대지로 바꿔야 되죠. 그 명칭 바꾸는 것은 바로 배우는 등록면허세에서 한 건당 6,000원 받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바로 암기를 할게요. 지목 변경 등기는 어디서 한다? 등록면허세에서 한 건당 6,000원.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말이 취득세에서 보이면 등기부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느낌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지에 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로 등기를 해요. 법에서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깨워서 세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비과세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등록면허세 비과세라는 것은 등기를 안 한다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라는 것은 등기부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받은 물건도 무슨 작성은 끝난 거다. 등기부 작성은 끝난 건데 묘지 등기는 어디서 한다? 등록면허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원래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지금 배우는 취득세로 하는 게 원칙인데 좀 더 제가 언급하겠지만 실무상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등록 면허서로 미리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시험에서 이 멘트를 줄 거예요. 등록 면허서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말 자체를 줘. 그러면 이 말이 보이면 이미 등기부를 어디서 끝내놨어? 등록 면허세. 그럼 취득세는 이 물건을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럼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만 추가 세금 내면 된다는 거,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요거 10초. 이거 엄청 중요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차피 보험 처리가 돼서 제가 허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MRI를 다시 찍어봤거든. 이게 섬유륜이 붙었는지 5개월 됐는데 어떻게 나올게 결과가? 거의 맞대요. 5개월 만에. 그 기적이지 기적. 1월 초에 터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 너무 놀래. 이런 거는 임상 자기가 본 적이 없대. 최소한 1년 이상 가는데. 그래갖고 4시간 정도 훈련을 했다. 계속 턱걸이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난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참 사람이 이 삶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이거 기억했죠? 자, 보세요. 지금 설명드린 거. 개수 어디까지만, 종전 면적까지만,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지목 변경, 묘지, 등록 면허세에서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했다. 그럼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만 세금 내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지난주에 배웠네요. 과점주주는 서류상 분명히 주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등기부를 작성하는 물건 자체가 아니죠. 등기부랑 관련이 없고, 임시건축물 1년 이하는 비과세인데 1년이 초과됐네. 그럼 초과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는 세금을 때리겠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임시니까 등기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조성 설치해서 가격이 상승했으면 이것은 지목 변경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가액 증가 부마 세금을 때리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시작.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점주주가 묘지를 임시로 보존 이전해서 정원을 조성 설치했다. 자,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문제 풀 때는 어떤 것을 물어보든 요것만 적을게. 등기 파트가 훨씬 좀 편안하니까 요거를 적어놓고 이걸 물어본다면 요걸 찾고 요걸 물어본다면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걸 적어놓고 출발할 거야. 자, 치름들 다시 시작. 환상, 합분, 이입. 환은 뭐고요? 환매 등기. 상속은 상속인데 아니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정확히 1가구 1주택과 감면농지. 그 다음 합병, 분할은 본인 지분까지만. 지분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는 건축물이죠.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이죠. 여기서 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목 등기. 자, 요거 다시 10초. 네, 그 다음 우리가 사례 연습할게요. 자, 가볼게요. 세율턴의 9번이었어. 요거만 할 수 있으면 기출문제 정도 수준은 애들 장난으로 변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찾아보세요. 분할이라는 단어 보일까요? 분할이 우리가 7개를 적어놔야 돼. 7개. 다시 한번 7개. 환, 상, 합분, 이입.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 분할. 그런데 이 분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 지분이 초과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본인 지분까지만 말하죠. 그럼 봤더니 봐봐요. 분할이란 단어가 보이고 공유권에서 마찬가지고요. 가로 봤더니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죠. 요건 충족했네. 본인 지분까지만 분할하니까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고 등기부만 작성. 그러면 특례임 뭐로 간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기억하세요? 자, 등기로 가는 7개 단어에
두 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는 키워드가 뭐가 보여? 묘지. 얘는 반대로 가야지. 뭐로 가셔야 돼? 중가 기준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 연습하세요. 지금 적어놓고, 지금 여러분 적어놨죠? 실험자 안 적어놓으면 여기서는 푸는데 시험장 가면 순간 실수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이게 크로스가 돼서. 자, 세 번째는 키워드가 뭐가 보여? 합병. 그럼 7개 단어에 있죠? 7개 단어 다시 시작. 환상, 합분, 합분에서 합병. 그럼 이거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가 기준세율. 그 다음에 개수죠. 7개 단어에 없네. 개수인데 건물 면적이 증가할 때 얘는 증가된 부분을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특례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 양쪽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얘는 뭐로 가야 되니까 원시로 봐서 표준세율 1000분의 28로 가야죠.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개수인데 건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죠? 그럼 얘는 요건 충족했네. 얘는 뭐로 가셔야 돼? 중가 기준세율. 그러니까 개수는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면적이 증가된 부분 물어보면 특례 아니에요. 면적이 증가되지 않은 부분은 중가 기준세율이고,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는 기출지 문제. 왜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쌓이지지? 이거 쉬운 건데? 일부러 그랬죠. 강사 열받으라고. 자, 뭐가 보여요? 환매. 7개 맞죠? 이거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요. 답변하시면서. 자, 그 밑에는 뭐가 보여요?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암기했던 등기로 가는 7개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야지. 오케이. 중가 기준세. 이렇게 푸시라. 이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보여? 재산분할. 여기 이제 이혼시 재산분할이라고. 우리 7개 암기했던 거 맞죠? 2에서 그 두 번째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키워드가 과점주죠. 7개 아니죠? 그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얘는 정원을 설치해서 조성 설치했죠? 7개 아니잖아.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중간 기준세. 그러니까 7개를 정확히 무조건 기억하셔야 등기로 가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틀렸던 거. 요거 뭐로 가셔야 돼? 키워드가 이전이 보이시죠? 근데 가액이 초과됐어요? 초과하지 않았어?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 뭐로 세금 때린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가 기준세율. 다시 한번.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건축물 이전 비과세 아니에요. 어디 파트는 세금 내셔야 돼요? 등기 파트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지난주 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프린트 잠깐만 줘보실래요? 일주차. 아무나 빨리. 일주차. 빨리. 동작 봐라. 너무 늦어. 공부를 안 했네. 못 찾아. 1주차 거. 여러분들 여기 지문 옆에다가 37번과 비교를 해놓으세요. 37번과 비교. 우선 적어놓으시고 37번과 비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1주차 우리 이거 일로 돼 있는 거 있죠? 37번 잠깐만 볼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37번 1주차 프린트 37번 찾으셨어요? 그 3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프린트 보면서 시작. 틀린 질문이죠.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고 요걸로 과세하는 거야. 뭐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가 기준세율로 가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하기 딱 좋으니까. 볼 때마다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는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어요. 지분이 초과되지 않았어요. 당하지 마세요. 비과세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 상승이 없다고 세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 다시 여기 진도로 오케이요? 자, 이건 키워드가 뭐가 보여? 임시 7개 아니죠? 1년 초과. 이걸 오른쪽으로 하셔야지.
경제적 가치로. 그 다음에 요 두 개. 상속인데 1가구 1주택과 관련 토지, 그 다음에 상속인데 감면농지, 요건 충족했죠? 요거 7개 암기했던 거, 등기파트. 자, 그 밑에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이미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했어. 이 말을 시험에서 준다고. 그럼 등기부는 이미 어디서 작성이 끝난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는 등기부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어디 부분만? 경제적 가치 7개가 아니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다 체크됐죠? 자, 처음부터 본원하며 쭉 보세요.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7개 생각하시면서. 자,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이거를 연습하고 나잖아요. 기출문제를 제가 지금 또 2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애들 장난으로 느껴질걸요? 자, 가볼게요.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 화면 보시죠. 봐봐요. 2017년도 문제인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등기파트 모두 묶은 거. 그러면 지문을 다 할 필요는 없죠? 자, 7개를 적었어. 다시 칠음절. 시작. 환상, 합분, 이익.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있어? 환. 그럼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1번하고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네. 2번하고 3번은 벌써 제껴야 되죠. 그런데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차이점이 니은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잖아. 그러면 니은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답은 찾을 수 있겠네. 자, 니은을 봤더니 키워드가 뭐가 보여? 임시, 1년 초과죠. 그럼 우리가 등기파트 7개 암기했던 앞글자에 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중과 기준세율 대상이니까 이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니은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답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디귿하고 리를 볼 필요도 없네. 정답은 몇 번? 5번. 10초밖에 안 걸리죠. 그럼 디귿 볼까요? 이혼시 재산분할. 2에서 두 번째 2. 그 다음에 자, 리를 봐봐요. 분할인데 요 요건 보셔야 돼.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맞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넓은 연습표로 한번 쭉 봐버리면 이 정도가 딱 봤을 때는 넓은 시야를 보다가 작은 시야를 보니까 선명하게 보일 거잖아요. 이게 시험 합격하는 길이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연습을 이렇게만 해버리면, 움츠려서 해버리면 실제 시험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보셔야겠어요. 이거 2017년도 당시에 맞춘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안 당하네. 이거 봐봐요. 중과 기준세율 대상을 모두 고른 거야. 얘는 반대 물어봤네. 반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등기 파트만 7개 적을게. 이제 그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 개수는 7개 아니죠. 그런데 요 특례로 가기 위해서는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물어봤어? 증가된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28 표준세율 대상이지. 그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봐봐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기억이 들어갔잖아. 그럼 우린 찍더라도 3번하고 5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3번하고 5번 차이가 나는 건 리을밖에 없잖아. 그럼 리을을 먼저 보는 거야.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럼 리을을 봤더니 그냥 상속농지잖아. 얘는 특례가 아니라고, 상이라고 등기파트 특례가 아니잖아. 감면자가 붙어야 되지. 얘는 그냥 표준세율 대상이니까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24.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리을을 봤더니 지목변경, 가액증가, 과점주. 맞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쉬워요. 근데 말은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강의 중에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7개가 정확히 선명하게 요건까지 암기가 되셔야 돼요. 반대로 몰아버리면 되니까. 요거는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시험을 안 내더라도 최근에는 요거를 지문 하나로 반드시 집어넣어. OX로. 그러니까 반드시 판단하시라는 거. 자, 지금부터 세율을
전체를 한번 쭉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다 봤던 것이니까. 자, 가볼까요? 유상거래는 어떻게 암기했어요?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은 무슨 글씨가 떠올라야 돼? 3, 8. 나머지 증여 등은요? 8, 5. 원시를 물어보면 8. 분할은 3, 5초. 자, 3번 요거죠. 개수.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특례가 아니라고요. 뭐로 의지해서? 원시로 의지해서 표준세율 1000분의 28이에요. 특례랑 관련이 없다는 거,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자, 6번 밑에 그림 볼게요. 주택을 신축, 중축한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네.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1에서 3이고 토지는 4%죠. 그럼 중복되잖아. 그러면 무슨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 그냥 토지 매입으로 본다고. 그럼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중과 적용할 때 주택수는 가능한 한 주택수는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서 계산하는 주택수에 지분을 갖고 있든 토지만 갖고 있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누구 주택수에? 위탁자고 오피스텔이 뭐로 과세가 되고 있어야 돼요? 주택. 자, 사치성에서 니은 중요하죠. 회원제 골프장은 올해부터 승계취득도 뭐한다? 중과한다는 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면 중과를 안 했습니다. 중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를 하고 휴면법인도 중과를 하는데 은행업종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자, 등기 파트로 가는 거 쭉 보세요. 7문절만 보시면서 시작. 환상, 합분, 이입 요거만 정확히 각인하시라고. 반대는 몰아버리면 되니까. 자, 요게 경제적 가치죠. 특히 개수 주의할게요. 종전 면적까지만 적어요. 특례.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특례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자, 요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만 바로 암기할게요. 바로 한 시간 내로 봅니다. 자, 보시면 책 가지 마시고요. 책 피지 마세요. 임차권을 등록 면허세에서 설정을 하잖아요.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만 돼요. 임차 보증금은 과세 표준과 관련이 없다는 거. 이게 전세권 설정과 차이점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전세 금액인 전세 보증금이 과표가 되겠지만 임차권 설정은 임차 보증금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월 임대차 금액만 과표가 되고 세율은 1000분의 2. 요건 기억할게요.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시작. 내가 성격이 참 좋아졌네. 한 번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일방적으로 강의 진행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가니까. 자, 다시 시작. 이 정도 소리가 작은데 좀 이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면 일방적으로 강의 진행해요. 진도 되게 빨리 나가.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좀 피곤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다 할 때 할 거니까. 재산세 잠깐만요. 제가 담배를 아예 안 피고요. 많이 폈었는데 그때 치아가 좀 안 좋아져 갖고 병원 의사님이 당신은 담배를 피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끊었어. 무섭잖아.
아니 무섭잖아. 술은 일부러 찾아 먹진 않아요. 그 집에 냉장고에 전에 그 캔맥주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6캔 같은 거 이렇게 6개인가? 10개인가? 그거 사놨는데 지금 6개월째 그대로 있어. 안 먹어. 그 소주를 1년에 먹는 게 한 제가 총 먹는 양이 한 2-3병 되려나? 거의 일부러 찾아 먹기, 친구들 모임할 땐 좀 먹는데 일부러 먹더라도 한 반병 정도? 그것도 한 2-3잔 정도? 근데 이제 유일하게 먹는 게 그녀랑 같이 양주, 비싼 거, 선물 받은 거, 언더락으로 가볍게, 그냥 가볍게인데 언더락 잔에 한 반 정도 얼음 채우고, 진짜 원액은 요 정도밖에 안 나요. 요 정도, 바닥 정도의 이렇게 이 정도, 그거 이렇게 저어갖고 향을 즐기는 느낌? 술 취하지도 않고 그렇게만 술을 마시고, 그래서 양주 하나 하면은 한 6개월 먹는 것 같아. 왜? 반응이 없어. 뭔 얘기가 다 술로 빠졌죠? 아, 목소리.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배우는 재산세인데 책 안 가도 돼요. 지금 이렇게 조금만 느끼시라고. 대부분은 비례세율인데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이렇게 중간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게 누진세율이잖아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물건이 3개가 있다고. 그게 순서를 바꾸면 주, 종, 별. 이건 반드시 지금 기억하셔야 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 종, 별이 누진세율인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일단 사고봐 1에서 4, 종합은 종 2, 5, 2에서 5 숫자가, 별도로 2, 4 하세요. 2에서 4. 요거는 지금 한번 반복해 보실래요? 속으로. 주택을 일단 3, 일단 4, 종 2, 5, 별도로 2, 4 하세요. 이거 되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얘들이 누진세. 주, 종, 별. 주, 종, 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이 주, 종, 별만 종부세 대상이 되거든. 주, 종, 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우는 양도세를 가면 요거 하나만 볼게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니은으로 가요. 요거 논외로 하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상가 등 등기 안 하면 100분의 70. 등기됐어요.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 50, 40 누진세, 상가 등이에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보지 마시고 쭉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취득세를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그럼 세율까지 본 겁니다. 이거를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인데 절차만 잠깐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혹시나 책 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취득세, 바로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절대 물납이 안 되고 분납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내셔야 돼, 한 번에. 부동산 매입하는 사람이 낼 현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밑에 있는 세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음 달에 배우는 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분납은 가능합니다. 그럼 느낌만 기억할게요. 중간에 위치한 재산세는 둘 다 된다. 취득 관련 세금은 둘 다 안 된다. 그 밑에 있는 세금은 뭐만 된다? 분납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어봤을 때 물납이 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분납은 가능하다는 거.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8주차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 관련 세금이 있고 보유 관련 세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지를 보유한 국가에 취재를 했더니 종량,
암덩어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면서 거래 관련 세금,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 관련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거래 관련 세금. 함께 끝나죠? 그러면 취득세 등은 거지들이잖아. 둘 다 안 돼.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되고. 재산세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 둘 다 돼. 그런데 종량은 암덩어리죠. 놔둬야 돼, 물건을 제거해야 돼. 물건을 제거해야 되니까 물건은 없다라고 연상을 하고,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술비를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자고. 한 큐에 끝나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우리 동료 부동산학 개로 선생님이 만든 표지. 그래서 제가 조화성에 갖다 쓴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돈을 좀 받았지. 내가 써주니까. 사고를 바꿔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야. 유명한 사람이 써주면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 사람 홍보해 주는데. 잘했죠? 어디서 비웃음이 들리지? 자, 세금은, 자, 1분이면 돼요. 세금은 3단계를 거쳐 좀 쉬고 싶어갖고, 성립이 있고, 확정이 있고, 소멸이 있는데,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 구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확정.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취득세는 배웠던 취득하는 때. 이게 취득 시기. 그 다음에 누가 세금을 확정하느냐인데,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있죠. 그러면 붉은색,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납세 의무자가 등록하고, 납세 의무자가 돈을 벌었네. 붉은색 계통은 원칙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 취득세도 원칙은 신고납부. 근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네.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고 과세관청이 예외적으로 결정. 보통 징수. 다만 반대로 보유 관련 세금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인데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는 거. 납부 등을 하면 소멸되겠죠. 자, 지방세, 가산세율 다시 언급할게요. 지금은 하나만 기억할까요? 사기를 쳤어.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이에요. 죽어보라고. 사기 쳤네 사. 죽어라. 이렇게. 기억하고 써먹을 거니까. 사기 치면 가산세가 몇 퍼센트라고요? 40%. 그럼 만약에 사기를 2번 치면 80%. 이거 좀 이따 써먹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8주제 강의합니다. 됐고. 자, 쉬었다 할까요? 네.